네, 예,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1월 4일 하면 우리 그 뇌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1.4.5태입니다. 6.25 전쟁이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는데, 어, 흔히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름 전쟁과 겨울 전쟁, 그다음에 여름 피난이 있고 겨울 피난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 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6.25는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북부민 핵심으로 시작된 전쟁인데 그때는 여름이었죠. 참 더울 때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여름 전쟁이고 그때 이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여름 피난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 그런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성공시키고서 10월 1일을 기해서 1950년 10월 1일 날 전 국군이 그때 당시 38선이죠. 38선을 돌파해 갖고 북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이제 그 초산까지 가서 압록강에 물을 떠갖고 그걸 수통에 담아서 이제 대통령한테 바치고 뭐 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이제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은 그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진호 전투도 이제 추운 겨울에 있었고 결국은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고 밀리다가 다시 소홀을 내주죠. 그게 바로 51년 1월 4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사후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고 그 전쟁이 겨울 전쟁이고 그다음에 겨울 피난이 됐던 겁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동족 상잔의 아픔을 잔뜩 지니고 있는 6.25 전쟁, 그 6.25 전쟁 중에 일사후퇴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사후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사후퇴란 무엇이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6.25 사변중이던 1951년 1월 4일, 전날이 문제네요. 그 이전에 이제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이제 성공을 해서 수도 서울을 이제 탈환했죠. 국군하고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한 다음에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지금 국군의 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10월 1일은 38선을 그 국군하고 유엔군이 이제 이제 돌파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진을 하던 중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공군이 이제 대공세를 취하면서 이제 내려왔죠. 서울을 향해서 서울을 향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중공군이 참전을 한 거예요. 뭐 어디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뭐 저 밑에까지 부산까지 다 밀어붙이려고 했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게 또 뭐 이렇게 쉽게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을 이제 다시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 포기한 서울을 포기한 날이 바로 1951년 1월 4일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군하고 유엔군이 대대적으로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과 그 이제 내각은 이제 수도를 다시 이제 부산으로 옮겼죠. 행정부만 옮긴 게 아니고 뭐 입법부도 옮겼고 사법부도 다 옮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9월 28일 국군하고 유엔군이 서울을 이제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9.28 서울 수복 기념일이죠. 9월 28일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군하고 이제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 중국 그때 당시는 중공이죠. 중공이 이제 이 전쟁에 참전할 거라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그 경고를 뭐 겁낼 그런 국군하고 유엔군도 아니었지만 또 그들의 경고를 또 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진을 하게 되죠.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 날 이제 그 38선을 돌파를 한 겁니다. 중공군은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 강변까지 이제 올라가자 그 10월 19일 날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어떤 참전이라고 할까 그건 10월 2일 날 이미 결정을 이제 해 놓은 상태죠. 그 전에는 이 전쟁이 6월 25일을 기해서 50년 6월 25일을 기해서 그 이제 소련의 사주를 받고 중국이 그 지원하에 중공이죠 중공이 지원하에
그6.25 사변을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대결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나니까 유엔군의 주축이 됐던 미국과 중국의 직접 대결 형태로 지금 전쟁의 그 양상이 그 이제 변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제전이나 다름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때문에 이제 유엔군하고 국군이 이제 12월 4일 날 평양을 도로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진호 전투를 이제 거치면서 그 장진호 전투가 사실은 참 한국의 기후를 뭐 잘 몰랐었고 무모하게 언제 올라갔다라는 이제 평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북한과 함경도에 있는 개마고원 날씨를 어떻게 보면은 좀 간과했던 거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 의도로 가서 그렇게 추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야, 금년 크리스마스는 이제 고향에 가서 고향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죠. 고향에 가서 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제 즐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된 게 아니죠.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후미와의 전투를 한다라면서 계속 이제 어, 그 흥남 쪽으로 계속 이제 철수를 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장진호 전투가 끝나면서 흥남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그 미군들 이제 군인들을 이제 철수시키려고 대놓았던 그 어, 여러 이제 종류의 배들이 있었는데 거기 무기 잔뜩 실려 있었죠. 그러나 너무 피난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건 한 10만 명 가까이 피난민이 이제 몰려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들을 두고 가게 되면 그들은 다 학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그 무기를 전부 내려놓고 피난민들을 태우고 그 무기를 폭발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 빅토리아호에 이제 수많은 피난민들을 태우고서 이제 그 남쪽으로 서귀포로 내려가죠. 이제 거제도죠, 거제도. 서귀포가 아니라 그게 바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몇 년 전에 크게 그 이제 어, 그 공전에 대해 히트를 쳤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안타깝지만은 12월 말이 돼갖고 인해 전술을 부사하는 중공군에게 이제 38선 이북을 내주죠. 정말 뭐 인해 전술 뭐 총을 쏴도 끝이 없이 그 이제 밀려오는 그 중공군들 정말 그 아마 이게 지금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총열이 파랗게 달아오를 정도로 그냥 그 기관총을 대고서 이제 그 중공군을 그렇게 사살을 해도 인해 전술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바닷물 같이 밀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냥 또 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총을 쏴서 어떻게 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줘야죠. 자꾸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 이제 계속 그 남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이 다시 중공군한테 장악이 됐다. 서울을 다시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전선이 37도선에서 대충 형성이 됐죠. 저기 아마 얼추 대전 뭐 그 언저리쯤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다시 부산으로 철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때 당시에 다시 그 부산의 옛 경남도청을 임시 수도 정부 청사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951년 3월 18일 날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재탈환했죠. 하지만은 이제 전선을 더 밀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밀고 올라갈 수 없었다는 것보다도 아마 유엔군 입장에서 특히 미군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선이 이제 38선 부분, 즉 지금 현재의 그 휴전선 DMZ라고 해야죠. 휴전선과 같은 형태로 이제 고착이 돼가는 거고 이제 저 때부터 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될 때까지 한 채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이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TV 드라마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고지전이라는 그런 그 전투 영화 뭐 그게 이제 저 당시 상황을 갖다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일사후퇴를 했으니까 이제 뭐 정부도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했고 그다음에 수많은 그 인력이 이제 이 거제도로 내려가서 부산으로 유입됐겠죠. 그러니까 일사후퇴 후에 부산에는 본격적으로 피난민이 유입돼서 피난민 수가 거의 70만 명이 됐답니다. 반올림하면 그건 100만 명인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피난민들이 저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택, 식량, 전력 다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고. 예,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불을 쓰다가 보니까 대형 화재도 발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이 그 분출이 된 겁니다, 저때 당시에. 자, 그래서 인제 그러면서도 그 피난민들 중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 전쟁이 참담함 속이었지만 그래도 예술의 열정을 갖다 이제 불태웠다라는 그런 좀 잊지 못할 정말 고통 속에서도 그 뭔가 그 한 가닥의 희망이 피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상을 갖다 연출한 거예요. 그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보면은 이제 저때 당시에 이마수가 부산에서 이제 악극단 이걸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이 돼서 이제 6.25 사변이라는 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한 달 전쯤에 이제 국방부, 법무부, 외무부, 교통부, 총무처 등 대부분의 주요 정부 부처는 휴전 협정 체결 전 6월 중에 환도하고 문교부와 사회부는 7월 말경 가장 늦게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8.15 기념식을 8.15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8.15 해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8.15 건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에서 이제 주관을 했고 국회는 9월 1일 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일사 후퇴로 인한 부산에서의 2차 임시 수도 시절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전쟁도 끝이 난 게 아니죠. 휴전입니다. 휴전. 잠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자,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사후퇴는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계기가 됐죠. 왜냐면은 어, 다시 한번 서울을 뺏김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시간이 길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역설적으로 일사후퇴 후에 부산은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임시 수도가 있던 그 도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 이제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라는 그 지역사회에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산은 그로 인해서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등 온갖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이게 돼서 전쟁의 표 속에서 사랑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희망이 공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은 6.25 사변을 통해서 서울을 이뤘다가 그것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수복을 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서울을 빼앗기는 그 날이 바로 1월 4일이기 때문에 일사후퇴라고 그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싶은 그 구독자께서는 일사후퇴 뭐 여러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나무위키에 그 자료를 이렇게 주소를 띄워놨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북진을 해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갖다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해 놓고 있네요. 네, 뭐 어찌 됐든 후퇴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는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지면 죽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후퇴에 대해서 이모티콘이 "NO." 하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일사후퇴가 갖는 어떤 내용, 일사후퇴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